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올해는 주주행동주의 시대의 원년입니다. 오너리스크가 깊어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얻었지만 한편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주주총회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에 따른 재개 우려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김 기자. 네. 반대로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회사의 주인이 재벌 오너가 아니라 주주라는 당연한 원칙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한항공에서는 조 씨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명품 밀반입 같은 정행을 오랫동안 저질러 왔는데도 이사회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 씨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주총 전까지 이사회 구성을 보면 사내이사는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 그리고 측근 2명으로 구성됐고 사회이사 5명 중 3명은 변호사, 1명은 국제학 교수 같은 비전문가였습니다. 이번 조 회장을 이사회에서 내쫓은 주총은 처음으로 주주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로 재벌 오너의 정행을 징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이런 것들로 이런 일련의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신호를 시장에 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조 기자. 예.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다른 주요 기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SK그룹 주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의 그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죠. 결국 연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효성 주총에서는 손병두 전 정경련 부회장의 사회이사 재선임 안건에 역시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지만 무의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사회이사 선임안과 신세계, 또 현대건설, 기아차 등의 사회이사 선임안에는 감시 의무 소홀 책임 등을 이유로 역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기업들의 안건은 모두 주총서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를 먼저 갖추고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국민연금은 경제 권력,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자본,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도 결국은 이 규칙을 정교하게 룰 베이스드 된 규칙으로 만드는 거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 이거를 해야만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서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인데요. 이 위원들의 자격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죠. 맞습니다. 이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었던 이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자격 논란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최 교수는 대한항공 또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항공대가 회원으로 있는 이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장을 7년째 맡고 있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한항공 주총에 앞서 열린 이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 논의에서도 최 교수는 연임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교수는 이런 논란에 대해 학술 대회를 할 때 대한항공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네. 그래서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 부분, 지금 이번에 이런 혼란을 야기했던 위원들 전 도의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 기자. 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들쑥날쑥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원칙 없는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이 논란과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은 반대하면서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연임은 찬성을 한 것이 무원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칙만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알아서 정하는 식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구체적인 그 실행에 대한 엄밀한 과정을 룰로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논란을 벗어나려면
먼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십 코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 연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관치 논란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연금을 운영하면서 스튜디오십 코드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들어보시죠. 국민연금이 기업연금에 비해서 규모가 월등히 커서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달리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피터 드루커가 걱정했던 연금 사회주의적인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자,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이런 우려 때문에 예. 그 재계에서는 관치나 경영권 침해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민연금이 재벌가에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이 분명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수탁자 책임위가 검토한 사안만 보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그 위기관이죠. 기금운용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기금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맡고 있고 당연직 위원 4명 역시 정부 부처 차관으로 지금 구성돼 있죠. 네. 이 의사결정 구조상 정부 개입 논란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은 조양호 일가에게 쏟아지는 표현입니다. 누구는 공적인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오너리스크로 경영위기를 초래한 오너에게 행태를 보면 그다지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번과 같은 사례는 비단 한진오너 일가만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오너에 대해선 대한항공과 같은 잣대가 적용될 테니까요. 한진오너 일가는 이번 추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쫓겨난 것에 대해서 분노로 치를 떨었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였을까요? 만약 전자라면 한진오너 일가를 향한 주주들의 반격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